예, 저는 소설 쓰는 장강명이고요. 장편 소설, 에세이, 논픽션 등 썼는데 장편 소설로는 재수사, 표백, 한국이 싫어서 그런 책들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플랫폼 금음 운영하고 있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1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독서 플랫폼 금음을 설계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에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은 항상 책이더라고요. 몇백 년 전의 선배님들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저의 길을 밝혀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보면은 누가 운동을 잘하고 누가 운동을 안 하는지 겉으로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 예전 직장 동료나 친구들 만나면은 이 친구 그동안 책을 읽어왔구나. 이 친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읽은 책이 없구나. 그게 서로 생각을 얘기하면은 너무 그냥 훤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에서 저 사람 운동하는구나 안 하는구나처럼. 결국에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지적으로 단련이 되고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면서 맞닥뜨려야 되는 되게 깊고 무거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때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조금만 병에 걸려도 쓰러지는 것 비슷하게 지적인 훈련을 안 한 사람들이 되게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거를 요즘은 슬슬 느껴요. 2022년 9월 현재 저한테 제일 애착이 가는 책과 제일 힘들게 쓴 책이 같은 책이거든요. 지난달에 출간한 재수사라는 장편 소설인데 사실 800페이지가 넘는 장편 소설이에요. 일단 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플롯도 좀 이렇게 복잡해서 쓰면서 막히는 때가 있었어요. 이 책을 쓰면 나는 좀 변신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름 어떤 성취를 거뒀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제일 애착이 갑니다. 요즘은 사회에 대한 의사소통을 되게 짧은 글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을 다루는 그런 매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걸 영상을 찍거나 짧은 글에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그거에 대한 반응도 좋아요. 아니면 아우 싫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런 짧은 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여론이 모여가지고 이게 사회를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신도 되게 복잡한 존재들이고요. 이거를 그렇게 짧은 글에 담아서 의사 전달을 한다는 게 좀 부정확하고 불충분합니다. 대신에 속도는 빠르죠. 저는 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의견을 깊이 얘기하고 그 사람 의견을 다 들어보고 또 깊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는 그런 사회 좀 너무 이렇게 먼 것 같죠. 먼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꿈꾸는 사회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책을 써서 내고 그 책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의견을 보충하거나 반박하거나 또 책으로 내고 속도는 되게 느린데 서로 의견을 아주 충실하게 깊이 얘기하는 그런 사회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름을 책이 중심에 있는 사회라고 붙여봤습니다. 저는 책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달려만 왔던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생기게 됐어요. 은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 위로를 받았고 그 전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뭔가 책을 읽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공간 인터넷 공간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여러 가지 스케치를 거쳐서 지식공동체 금음이라는 온라인 독서 플랫폼을 올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책은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일본 작가님의 어느 고쿠라 일기전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메일 주소도 고쿠라라고 여기서 따왔어요. 이제 일본에 어떤 고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몸이 불편한 어떤 한 청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삶을 찾아가는 어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아슬한 슬픔? 삶이라는 거가 되게 이해할 수 없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 책에도 뚜렷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장인물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공감대를 느끼면서 이 책을 읽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질문을 하게 된 책이라 저 인생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제 인생책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입니다. 20대 초반에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좀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바뀌게 됐어요. 너무 무서운 생각들이 책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읽고 나서 정말 흔들렸죠. 이후에 제가 좀 바뀐 것 같고요. 저도 이메일 주소가 그래가지고 디먼즈예요. 악령 그 소설이 영문으로 번역이 되면 디먼즈라고 하거든요. 흔히 이제 죄와벌들 많이 읽으시는데 죄와벌이랑 좀 같은 주제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킨 책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 날씨가 좋은 가을날, 이렇게 푸르른 가을날 원주시에 이렇게 멋진 탁 트인 공원과 이제 자연이 함께하는 곳에서 독서대전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좀 잠깐 홍보를 드리자면 저희 금음 사이트는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행사도 좋지만 그걸 이어가 가지고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공간에서 부득이 원주 시민뿐 아니라 원주 시민과 제주 시민도 만날 수 있고요. 원주 시민과 광주 시민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이제 독서 모임 플랫폼 금음이니까 금음에서 한번 독서 모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도서관들에서 독서 동아리, 동호회를 지원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주시에서도 좀 그런 독서 모임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은 그냥 독서의 최대 적이 뭐냐 물으시면은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수시로 자꾸 꺼내보게 되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꺼내보고 뭐 새로운 거 없나 보고 있으면 재밌으니까 1시간 뭐 길게는 막 2시간도 빠져가지고 근데 그걸 계속해요. 알면서도 계속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책은 안 읽어도 되는데 스마트폰에 중독된 거라도 우리가 좀 끊어보자. 하늘 보면 요즘 되게 예쁘고 좋더라고요. 맑고 그냥 하늘 구름 흘러가는 거 보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 보고 아니면은 음악 그냥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듣고 그러면서 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좀 깊이 살피는 그런 습관 같은 걸 다 같이 키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다가 책도 읽고 이런 캠페인 같은 거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